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최근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김동연 도지사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인도와 태국 등으로 두 번째 해외 출장을 다녀오셨죠.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네, 이번에 이제 취임 후 두 번째로 인도와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지난번 2달 전에는 일본과 미국 가면서 돈을 벌어오는 도지사 역할을 했습니다. 외자 유치를 4조 3천억 우리 경기도로 유치해 왔고요. 이번 인도와 태국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우리 경기도에 있는 많은 비즈니스들이 해외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태국에서는 우리 중소기업 107개와 함께 그 G페어를 열었고, 인도에서는 우리 킨텍스의 2.5배 되는 컨벤션 센터를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20년 동안 운영하는 운영권을 딴 그 일을 하고 왔습니다. 이 밖에도 인도와 태국의 장관들 또 방콕 시장들 만나면서 경기도와 인도와 태국 간의 협력을 강화했고, 특히 포스트 차이나의 대안으로서 인도와 아세안 국가의 교두보를 만들었다 하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취임 1년을 맞으셨습니다. 광역단체장으로서의 첫 임기 또 첫 해, 나름대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지난 1년 동안에 첫 번째로는 돈 버는 도지사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경제부총리까지 한 경험을 살려서 우리 경기도의 이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이 앞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 같은 이 경기에서 어떻게 경제를 역동성을 불어넣고 또 일자리를 만들까 하는 측면에서 돈 버는 도지사였다. 지금 외자 유치 10조 또 제 임기 중에 100조 이상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돈 버는 도지사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후도지사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이 기후변화의 대응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현재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앙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의 목표 비율을 낮춘다든지 또 기후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임기 뒤로 미루는 등 후퇴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어디보다 앞서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도민, 또 기업, 산업, 또 공공 분야에 있어서 알리백 선언을 하는, 경기 알리백 선언을 하는 등 기후 도지사로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글로벌 도지사로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해외 출장뿐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취임 후에 한 40여 개국 이상의 사절 또 정부의 고위층 또 주한 대사들 만나면서 경기도의 국제화 또 경기도의 글로벌라이제이션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돈 버는 도지사, 기후도지사 그리고 글로벌 도지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2년 차를 향해서 달려가실 텐데 어떤 정책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또 도민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해 나가실지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2년 차 민선 8기 시즌 2를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임 초와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 첫 번째는 우리 도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일을 하겠습니다. 경기의 역동성 살리고 일자리 많이 만들고 벤처 스타트업 천국 만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래 성장 산업들, 반도체, 바이오, AI, 빅데이터, 첨단 모빌리티 이런 쪽에 많은 사업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더 고른 기회를 우리 도민들에게 제공을 하겠습니다. 기회가 고르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기회의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여러 계층별로 청년, 어르신, 장애인, 여성, 또 베이비 부모 이런 세대에 맞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골고루 주어짐으로써 이 상생과 또 포용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정책들을 많이 펴겠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 앞에 말씀드린 그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더 나은 기회를 우리 도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앞으로 올 미래 도전 과제들, 저출생, 기후변화, 또 양극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정책을 통해서 해결을 해서 우리 세대와 우리 후손들에게 더 나은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가
우리 경기도민에게 주어지는 정책들을 2년 차부터 더 열심히 펼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 주말 국제원자력기구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방한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는데 경기도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일본의 지성인들이나 심지어는 이 원전의 전문가들도 IAEA 보고서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 일본의 나팔수 역할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염수 방류에만 지금 우리가 전부 이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데 이와 같은 오염수 처리할 방법에는 방류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기에서 처리하는 방법 또는 지층에 깊숙이 묻는 방법 또 전기 분해를 통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와 같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명분을 제공하고 합리화를 시켜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소를 하고 긴급 조치를 우리가 구하는 제소와 함께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처리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께서는 지지 확대 지수가 플러스인 유일한 광역단체장이고 수도권 시도지사 중 긍정평가가 가장 높습니다.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차기 대권 도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제가 지난 선거 때에 비해서 1년 내내 더 긍정적인 평가를 유일하게 받았다는 점에서는 정말 겸손하게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저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장들, 심지어는 대통령도 애초에 선거 때 득표율에 다 못 미치는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마이너스 12%를 기록하고 있고요. 광역자치단체장들도 적게는 마이너스 3%에서 많게는 마이너스 30%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우리 국민들께 갖게 됩니다. 지금 대권 주자 얘기가 어느 정권에서 대통령 임기 1년 만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지금의 리더십에 대한 정치 지도자 리더십에 대한 국민의 불만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갈증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 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권 얘기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민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만 아니라 도지사로서 제 맡은 일을 묵묵히 또 가장 열심히 하면서 지금까지 유해왔던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가 앞으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연 경기도지사였습니다.